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50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게 풀벳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독식픽입니다. 좌측에 풀벳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이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한 제 나름대로 정리한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가면서 독식을 하기 위해서 정배 쪽보다는 조금 이변을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거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풀벳에서 금액을 96,000원으로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이런 금액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소액 정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좀 다르게 가져가실 것들은 다르게 가져가시고 저와 생각이 같으신 것들 또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 픽이나 그리고 뭐 기존에 올렸던 초안픽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는 일단 브라이튼은 램프티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죠. 랄라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상인데 출전이 약간은 불투명하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승 3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0승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엔 주중에 챔스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놀드, 고메즈, 핸더슨, 케이타, 샤키리, 반다이크 부상자가 많고요. 3승 2무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자, 리버풀은 원정에서 전적이 1승 2무 1패로 지금 2위의 성적에 걸맞지 않게 조금 좋지 않은 원정에서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변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브라이튼이 지금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랄라나의 출전 여부 불투명한 상황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이 램프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타격이 브라이튼에게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지난 챔스에서 뭐 로버트슨이나 뭐 피르미누, 조타 이런 선수들을 선발로 투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다면 브라이튼 상대로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 브라이튼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무승부 쪽의 확률이 좀 많은데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엘체는 피델 선수가 부상이고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연패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좀 강팀이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디스는 원정에서 4승 1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엘체도 피델 선수의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타격이 있지만 카디스 역시 좀 오히려 카디스가 더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그레도나 로자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엘체의 공격력으로 제 생각에는 카디스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카디스가 좀 우세해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네그레도나 로자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경기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단통이면 무승부겠지만 저는 그래도 카디스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만약에 이 경기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카디스 승까지 바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는 뭐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벌리 상대로 너무나도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아케 선수가 부상인데 뭐 디아스나 라포르테 선수가 있고 공격에서도 이제 아구레 선수가 챔스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데 조금 불안한 건 이제 맨시티가 경기력 슈팅은 굉장히 많이 때리는데 득점이 좀 터지지 않아요. 토트넘전에서도 슈팅 20개 넘게 때리고 한 골도 못 넣고 이번 그 챔스에서도 22개 때리고 이제 하나 넣었습니다. 그만큼 좀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벌리 상대로면 데브라이너 선수가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실러센 그리고 디아카비 그리고 가야 선수가 부상입니다.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 부상자 제외하고 1군으로 나왔습니다.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아레즈, 토레이라, 에레라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2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종 픽에서는 좀 초안 때도 그렇고 이 경기를 좀 무패로 갔었습니다.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변을 보고 근데 풀베드에서는 단통으로 아틀레티코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디아카비 선수도 그렇고 디아카비 선수도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가야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야 선수가 없다면 이 공격적으로 효율적으로 아틀레티코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주전 선수들로 나와서 챔스에서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발렌시아 상대로 이런 수비력이라면 또 가야가 없고 디아카비가 네, 일단은 가야 선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디아카비 선수가 없다면 이 경기에서 그냥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콜먼과 디뉴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2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렌테 선수가 복귀 예정이었지만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연패를 끊어낸 리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홈에서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원정보다는 좋은 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홈에서의 에버튼이라는 점과 리즈가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있지만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리즈가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이런 리즈의 결정력, 지난 아스날전에서의 그런 결정력을 봤을 때 지금의 에버튼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콜먼도 콜먼이지만 디뉴 선수가 없는 부분에서 약간 이변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지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를 지울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경기는 독식픽에서만 아마 승패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에버튼이 그래도 리즈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히샬리송 선수가 복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도 에버튼이 다시 또 승리를 해나면서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 실바 선수가 부상이고 3무 2패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죠. 한 1.2군 정도로 거의 주전 선수들이 나왔고 수소와 페르난데즈가 부상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은 세비야고 챔스에서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는 부분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세비야가 물론 이 경기들을 주도하겠지만 우에스카가
만약에 그것을 잘 막아내고 세비야의 이런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노린다면 라파리미르 선수가 결정력은 아쉬워도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우에스카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승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경기 우에스카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웨스트브롬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 리버모어 그리고 깁스 선수가 코로나고 2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 무세 그리고 스티븐스 선수가 일단은 복귀 예정이긴 하고요. 원정에서 4패를 하면서 전패를 하고 있고 리그 4연패 및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지금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의 맞대결인데요. 두 팀에게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두 팀 다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것은 두 팀에게 있어서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웨스트브로미치가 뭐 공격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수비적으로 이런 압박의 빌드업 고전하는 모습들은 셰필드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고 크로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셰필드가 그래도 이런 패배하는 과정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웨스트브로미치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에 챔스가 있었죠. 부상자 제외하고 1군으로 나왔었고 요비치, 라모스, 벤제마, 발베르데 선수가 부상입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승 1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폰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3무 1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배당적으로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알라베스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의 확률보다는 차라리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레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상자가 있으면서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알라베스의 결정력으로 쿠르투아를 뚫어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레알의 단통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잉스, 살리스,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일단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3승 1패로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에서 1군 선수들로 나왔고요.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루크쇼, 링가드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린우드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요. 챔스에서 좋게 봤었던 부분은 카바니 선수가 톱으로 나오고 마샬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을 조금 좋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만약에 맨유가 챔스가 없었더라면 지금 사우스햄튼이 잉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맨유가 너무나도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맨유가 주중 챔스에서 1군 선수들에 가까운 라인업으로 나왔었고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이런 상황에서 카바니 선수가 분명히 이런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도 선발로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마샬 선수가 톱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온다면 조금은 답답한 경기를 맨유가 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이 역습 한방 또는 강한 압박으로 맨유의 이런 그 수비적인 실수를 유도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게 되면 맨유가 의외로 좀 말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승패 투픽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면 그래도 맨유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막시모비치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승 2패를 하고 있는 헤타페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데마르코스 선수가 부상이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기고 원정 가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승 4패로 원정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 빌바오는 일단 이번 시즌 자체가 무승부가 없고 헤타페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나오기에는 조금 적은 확률이긴 해서 좀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투픽이라면 저는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도 빌바오가 낫다라는 생각이 있고 투표율도 빌바오 쪽으로 좀 구매율도 빌바오 쪽으로 좀 많이 몰렸어요. 배당은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빌바오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 역시 빌바오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가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두 팀이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각을 해서 조금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가 있었고 1군으로 나왔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 유로파가 있었고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일단 뭐 도어티나 뭐 이 탄강가,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유로파에서 나오면서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리고 토비 그리고 라멜라 선수는 일단은 부상이고요.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이후로 8경기째 패배가 없는 토트넘이고요. 원정에서 4승을 하면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때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으로 봤었고 그랬던 이유는 일단 유로파를 일단 치르기 전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업을 보기 전이어서 만약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첼시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 하지만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렸고 네, 하지만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렸고 지금 상황에서 원정에서 어쨌든 좋은 토트넘과 홈에서 좋지 않은 첼시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에서는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전적이 좋지 않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고 로자노 디아즈 선수가 부상이고 2연패를 하면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일단 경기력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라나다가 우세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셀타비고가 일단 정배를 받았고 구매 역시 좀 셀타비고 쪽으로 많이 몰린 경기여서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픽이면 뭐 배당처럼 저는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지 않는다면 투픽보다는 차라리 단통인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셀타비고가 어쨌든 뭐 구매율이나 지금 배당에서 정배를 받았는데 제가 봤던 이런 경기력의 시선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뭐 이런 배당에서의 정배나 구매율에서 좀 많이 몰린 경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에서 거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페페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엘레니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마르티넬리도 역시 부상이고요. 다비드 루이즈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윌리안과 사카, 파티 선수는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지금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고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선제골을 넣는 팀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팀 다 공간을 잘 노리고 수비적으로도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아스날이 지금 뭐 파티나 윌리안, 사카가 나온다면 저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공격력적으로 좀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아스날이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에 특히나 사카 선수가 좀 중요해 보여요. 사카가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이변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최종 픽에서는 아스날의 승만 갔었지만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승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도 승패만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배당적인 확률도 승패로 떨어지면서 이 경기 사실 승패 투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유로파에서 주전으로 나왔고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1.5군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시에다드 쪽에 구매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소시에다드가 더 좋죠. 그리고 비아레알은 지금 알카세르 선수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소시에다드가 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카세르 선수가 나온다면 소시에다드 상대로 해볼만 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이런 원정에서 보여주는 전적 자체가 좋지는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단통이라면 소시에다드의 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 브라이튼의 단통패로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2번 경기는 엘체 대 카디스의 경기, 무승부로 가져가 봤습니다. 3번 맨시티 대 벌리 경기는 맨시티의 승 동일하게 가져갔고 4번 역시 동일하게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갔습니다. 5번은 에버튼이 지금 디뉴 선수가 빠진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경기에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패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에버튼의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우에스카의 단통 승으로 독시픽이기 때문에 이 경기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7번 경기는 웨스트브롬 대 셰필드 경기, 이 경기는 그냥 경기력대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독시픽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봤습니다. 8번 레알 대 알라베스 경기는 레알의 단통승, 9번 사우스햄튼 대 맨유의 경기는 이 경기도 조금 이변 쪽으로 사우스햄튼의 단통승을 가져갔고요. 10번 경기는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 제 생각대로 빌바오 사이드로 가져갔습니다. 11번 첼시 대 토트넘 경기도 제 생각대로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고요.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그라나다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단통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13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경기도 아스날이 단통승 가져갔고요.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경기는 아무래도 이 경기는 생각을 해봤을 때 독시픽이기 때문에 조금 이변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해서 소시에다드의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